인터넷 속 화제 뉴스 만나보시죠. 뉴스큐 클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큰 사랑을 받는 책은 무엇일까요? 전국 도서관 이용자 1,000만 명이 선택한 책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도서관 대출 현황입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은 바로 조정래 작가의 장편 소설 정글 만리였습니다.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스웨덴의 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실상을 잘 묘사한 정글 만리는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았고요. 여성들은 가슴 아픈 부모의 사랑을 담은 김혜란 씨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가장 많이 대출해 읽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도서 실태 조사에서 독서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일에 치이고 공부에 치여 책 읽을 여유가 없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로는 한 권의 책이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책을 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등록금 무척 비싸죠. 미국과 슬로베니아, 호주에 이어 세계 4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4만 원, 국립대는 418만 원입니다. 예체능이나 의학 계열로 가게 되면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잡음이 많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이나 성적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사례가 끊이질 않는 건데요. 부모님의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아 혜택을 누리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또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 산정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속출했습니다. 요즘 SNS에는 부모님이 모든 소득을 숨겨 국가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글부터 해외에서 살다 왔는데 전 재산이 그곳에 남아있어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정작 가난한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건데요. 또 매학기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매번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 취지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희생 가능성 없이 임종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내후년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연명 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무리한 연명 치료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5살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치료를 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을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꼽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겠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명 웰다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졌다는 건데요.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정리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댓글 함께 보시죠. 네, 자신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더 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라는 댓글에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라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논쟁 여전히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큐 클릭이었습니다.